예, 안녕하십니까. 헌법 수업 담당하는 차강길입니다. 예, 오늘 부터 할 수업은 헌법 선택형 문제에 대한 OX 지문집인데, 약간 다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기본권, 헌법 총론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본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 구조에 관한 부분. 그런데 중에서 헌법 총론 부분에 관한 얘기에서는 말 그대로 헌법 일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일반. 그래서 여기 헌법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헌법의 제정, 개정, 헌법 수호, 변천, 그리고 좀 앞서 있습니다만 헌법 해석,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에 대한 헌정사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역시 기본권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 강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론에서는 기본권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 속엔 역사 배경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효력이 있고, 기본권 주체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얘기, 나중에 기본권 보호, 확인과 보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권 강론에 가면 이제 개별 기본권들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이 개별 기본권에 관한 얘기는 기본권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자유권, 그리고 자유권 속에는 다시 속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신의 자유권, 대표적으로 이 속에 신체의 자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생활 자유권, 이 속에는 사생활 비밀 자유 불가침부터 시작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권이 있고, 이 정신적 자유권 속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속에는 다시 또 개별적으로 따지면 양심 자유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권 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큰 기본권을 별도로 떼내가지고 경제적 기본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경제적 기본권 속에는 재산권이나 아니면 직업의 자유, 소비자 권리 등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재산권, 직업 자유, 소비자의 권리 이렇게.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 이렇게, 정치적 기본권 이렇게 해서 보통 참정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 기본권, 참정권 이렇게 핵심적인 기본권, 이 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 제도 부분에서 같이 만나게 돼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이나 아니면 공무 다민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건 이제 간접 참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접 참정권으로서 국민 발행,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그런 제도들 되어 있습니다. 결혼 기본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침해받은 기본권의 구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적 기본권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청원권부터 시작해서 가장 덩치가 큰 재판 청구권, 그 외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나 아니면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본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적극적인 극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 이 속에는 인간다운 생활권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상권, 인간다운 생활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근로의 권리, 그리고 근로 3권 등등 해서 환경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치구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둘러나뉘어 통치구조 총론이 있고 통치구조 강론이 있습니다. 이 통치구조 총론은 통치구조에 관한 일반적 얘기인데 이 속에서는 보통 이렇게 좀 크게 하면 3가지, 좀 더 느리면 4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맨 처음은 이제 통치구조 전체를 관찰하는 이념 원리 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념적 기초. 그래서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 얘기를 합니다. 국민주권 원리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치구조 총론에서 같이 논의 하나가 이제 통치 형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통치 형태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보통 이 정부 형태란 얘기로 나눠서 논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형태에 관한 얘기가 있고 최근에 헌법 개정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헌법 개정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의원 집행부제 등으로 바꿀 것이냐 그럴 논의가 아마 정치권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논란이 많이 있을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 형태, 정부 형태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에 이 접촉이 불량인가 보네요. 이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 대표를 뽑아서 대신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대의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 원리를 채택하다 보니 어떤 원리가 같이 맞물리는가 하면 대의기관에게 국가예산이나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 한 국가기관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해버리면 권력에 대한 통제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독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고 이 권력 분립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뉘어진 권력을 행사할 때 법에 따라 행사하라고 해서 법치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국가 권력을 성질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나눈 다음에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기속시키는 원리인데 이 국가작용을 역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인류 경험상 입법, 집행, 사법 이렇게 세서로 나누는 것 그냥 상권 분립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접속이 좀 불량이었던 건데 지금 괜찮아요. 예. 상권 분립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인데 이 사법작용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 만약에 어떤 국가기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입법부나 집행부가 정책 결정할 때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을 했는데 이미 별 문제가 없는데 사법부에서 각과 을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법원에 왔는데 예를 들면 법원에서 갑과 나는 같은 정당 소속원이니 갑승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곤란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치 형태를 논의를 할 때는 사법부에 관한 얘기를 빼고 입법부와 집행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치 형태를 논의를 합니다. 즉 입법부와 집행부, 흔히 얘기하는 의회와 정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의존 등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의원 내각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승립 존속 관계에서 독립적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있다고 대통령제가 아니고 그죠? 대통령 없다고 뭐 대통령제 아닌 게 아니고 다시 얘기를 하면 국민이 선거를 해가지고 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고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그 정당이 행정부, 즉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정부, 의회 성립에서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고 정부는 의회를 해산을 시킬 수 있고 상호 성립, 존속 사이에 의존관계에 있고 의원 내각제에 이끌리고 이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할 때 의회 의원 선거와 별개로 대통령 선거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둘 사이에 성립이 독립되어 있는 셈들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외지가는 잘못, 법적인 문제가 있어 탄핵을 받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임기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즉 성립은 물론 존속에서도 독립적이다. 그래서 정부 형태 얘기를 할 때 정부 형태의 개념은 권력 분리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권력 분리 원리의 실현 형태, 이게 정부 형태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 통치구조의 이념적 기초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대의제 원리, 그리고 권력 분리 원리, 이 권력 분리 원리의 실현 형태에 따른 정부 형태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통치작용. 통치작용은 좀 전에 보셨듯이 국가의 작용을 성질에 따라 나누어요. 그래서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서로 다른 국가 작용, 성질의 관점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통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어느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치권, 즉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통치작용은 국가작용을 성질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이렇게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국가 권력으로 봐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각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가게 되면 입법부, 우리는 의회, 국회라고 얘기를 하고, 집행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권을 담당하는 과정은 사법부 이렇게. 그래서 통치구조 총론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이념적 기초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통치 형태, 통치 작용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즉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입법부, 집행작용을 담당하는 집행부, 이 얘기가 이제 통치구조 강론으로 가게 되면, 통치구조 강론에서는 우선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입법부, 우리는 입법부를 국회 이렇게 부르니까 국회에 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작용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광의의 정부 이렇게 부르니까 정부에 관한 얘기. 물론 정부에 관한 얘기에서 핵심은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뺀 나머지 정부, 이걸 보통 좁은 의미의 정부라고 해서 협의의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협의의 정부 속에 우리가 TV에서 주로 만나는 수많은 국가기관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는 행정각부의 장, 우리가 각종 장관들, 기획재정부 장관, 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장관 등등 각종 각부의 장들이 있고, 이렇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렇게 셋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국가기관, 국무회의 이렇게 만납니다. 국무회의. 그래서 우리 국무회의 TV에서 한 번씩 보시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무엇을 의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과거 선거 관련된 업무는 원래 행정부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역시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번호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그죠? 국회 정부였고, 여기에 선관위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법기관인데, 사법기관은 원래는 이게 법원, 이제 우리의 경우에 지금 과목이 헌법 과목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부분이 의외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헌법 전체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의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헌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헌법의 개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결국은 이게 핵심인 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데, 그래서 헌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통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헌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통치 구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헌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헌법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헌법전 이렇게 해서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고 부칙 6개 조문 이렇게 몇 조 몇 항 헌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만들어진 법, 이걸 우리가 보통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형식이 헌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하고 통치 구조에 관한 사항, 이게 헌법에 들어있는 사항, 헌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헌법 사항이 헌법 전 속에 몇 조 몇 항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헌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법률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통치 구조에 관한 얘기가 여기 예를 들면 정부에 관한 얘기도 있고, 국회에 관한 얘기도 있고, 법원에 관한 얘기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 관한 걸 적고는 국회법, 그 다음에 정부에 관한 사항을 적고는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이런 건 법률의 형태이지만 내용은 헌법사항을 적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헌법이 아닌데 실질은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건 헌법전으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민법 공부 이렇게 하시면 민법 1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법원에 대해서 적고 있잖아요. 그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요. 결국 법률이라고 하는 성문법, 이렇게 성문의 법으로도 규범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불문법이라고 얘기하는 몇 조 몇 항으로 되어 있지 않는 관습법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 헌자가 들어가게 되는 관습헌법이 될 수 있는, 관습헌법, 결국 몇 조 몇 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도 당연히 불문헌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 즉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통치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굳이 헌법의 형식으로 헌법전 속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법률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문법, 관습법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헌법사항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문 헌법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곳에 헌법사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가보시면 3쪽에 1번은 성문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느냐? 성문헌법, 우리 성문헌법, 헌법전,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법원의 확장을 가지고 법원, 리걸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법원, 법의 원천, 조금 전에 민법 조문처럼 거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 없으면 관습법, 마찬가지로 헌법 법원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 없으면 어디에